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요리 아트 아카데미 봉재민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국가 자격증인 제빵기능사를 배워보실 텐데요. 제빵기능사는 총 25가지 제품 중 한 가지가 랜덤으로 출제가 됩니다. 제과 제빵으로 진학 및 취업, 여러 가지 목적으로 취득하시려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저와 함께 제빵기능사를 배워보시면 좀 더 빠르게 그 길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제빵기능사를 같이 배워보실까요? 네, 오늘 첫 강으로 저와 함께 만들어 볼 제품은 바게트인데요. 바게트는 다른 빵과 다르게 발전 단계에서 빼는 제품입니다. 바게트는 빵의 필수 재료인 4가지, 강력분, 물, 소금, 이스트 4가지로 만드는 제품입니다. 저랑 함께 바게트를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네, 바게트 포인트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칼집을 잘 내어준다. 두 번째, 색을 진하게 내준다. 세 번째, 모양을 둥근 막대형으로 잘 제조하여 준다. 오늘 할 제품은 바게트고요. 재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총 5가지고 소금, 제빵계량제, 이스트, 물, 강력분 이 5가지 재료로 바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바게트 요구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합표의 각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두 번째, 반죽은 스트레이트법으로 제조하시오. 세 번째, 반죽 온도는 24도를 표준으로 하시오. 네 번째, 반죽은 200g씩 분할하고 막대 모양으로 만드시오. 단, 막대 길이는 30cm 3군데를 자르기를 하시오. 다섯 번째, 반죽은 전량을 사용하여 사용하시오. 여섯 번째, 평철판을 사용해서 구우시오. 네, 그러면 이제 이 재료를 이용해서 바게트 반죽을 한번 믹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볼에다가 물 제외한 이 3가지 재료를 넣고 이 믹싱볼 안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이스트 넣어 주시고요. 웬만해서 소금이랑 설탕은 이스트랑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소금과 설탕이 이스트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에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재료를 한꺼번에 여기 믹싱볼 안에 넣어 주시고요. 이 믹싱볼 안에다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료들을 넣어 주신 다음에 이 믹싱볼 안에다가 물을 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훅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재료를 갖고 지금 이제 이 재료들을 가지고 반죽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믹싱기에다가 이 믹싱볼을 껴준 다음에 반죽을 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부분이 이 구멍, 가운데 구멍 안에 먼저 껴주신 다음 옆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양옆에 구멍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멍 먼저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옆에 있는 구멍도 같이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여기도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부분에 맞춰서 이 훅을 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고요. 빼실 때는 다시 들어서 끝까지 들어 올려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옆에 있는 레버까지 끝까지 들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버를 끝까지 들어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어가 있습니다. 이 기어에 1단, 2단, 3단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기계마다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시면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제빵은 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돌리면 가루가 다 날리게 됩니다. 시작은 1단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단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전원을 켜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켜주시고요. 네, 지금 이 단계는 제빵 믹싱 단계 중에 첫 번째 픽업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재료들이 섞이는 단계, 시작하는 단계죠. 네, 계속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죽이 뭉쳐지게 되면서 반죽이 한 덩이가 되고요. 주변에 볼이 깨끗해지는 이 단계를 클린업 단계라고 합니다. 이 클린업 단계 때 원래는 다른 빵 같은 경우에는 마가린이나 버터, 쇼트닝 같은 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유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린업 단계에서는 2단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더 돌려주시게 되면 3번째 단계 발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발전 단계는 탄력성이 최대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죽을 잡고 당기게 되면 그냥 툭 끊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이제 발전 단계인데, 이 발전 단계에서는 이 딱딱한 빵들, 바게트 같은 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바게트를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뺄 때는 아까 제가 꼈던 반대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버를 먼저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훅을 끝까지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시켜 주시고요. 마지막에 이 믹싱볼 분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스크래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모난 스크래퍼가 있고 둥근 스크래퍼가 있는데, 이 네모난 스크래퍼는 이제 반죽을 자를 때 사용하는 스크래퍼고요. 이 둥근 스크래퍼는 반죽을 이제 볼이나 믹싱볼에서 이제 분리를 할 때 사용하는 스크래퍼입니다. 이 둥근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반죽을 한번 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가락에 밀가루를 묻혀 주신 다음에 훅은 제가 미리 조금 이렇게 긁어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 주신 다음에 훅을 내려놓고 이 둥근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반죽을 긁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리를 해주신 다음에 네, 이 볼에다가 놔주시면 되는데요. 네, 반죽을 안쪽에 이렇게 넣어가면서 위에를 평평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걸 펀치라고 하는데, 이 펀치를 하는 목적은 여기가 반죽이 차가울 수 있고 여기는 따뜻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균일한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네, 펀치를 해주고, 견과류가 들어갈 때는 견과류를 좀 골고루 퍼뜨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펀치라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반죽을 안쪽에 넣어주시면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반죽을 안쪽에 넣어주시면 네, 위에가 평평하게 되죠. 네,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닥에 내려놓고 비닐을 이용해서 위에를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료가 되시면 바르실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차 발효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1차 발효 확인은 시간보다는 상태 확인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빵이든 발효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태 확인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상태 확인법 3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닐을 벗겨 주시고요. 비닐을 이 비닐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버리지 마시고 계속 옆에 냅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닐에 있는 반죽도 이렇게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네, 분리를 해 주시고요. 네, 비닐을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이게 분리된 상태에서 확인 3가지를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효가 완료가 되면 부피가 2~3배 정도 이렇게 부풀게 됩니다. 안에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채워지기 때문에 부피가 2~3배가 커지고요. 두 번째로는 밑부분을 들춰봐서 거미줄 형태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미줄 형태. 네, 발효가 되면은 이제 조직감이 이제 거미줄처럼 나오기 때문에 밑창을 들어보시면 거미줄처럼 나오게 됩니다. 발효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거미줄처럼 보이니까요, 꼭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가끔 밀가루를 바닥에 뿌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밀가루를 뿌리면 거미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닥이랑 이제 볼이랑 반죽이랑 붙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가락에 밀가루를 묻혀서 이제 반죽을 찔러보면 오므라드는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멍이 오므라들지가 않으면 발효가 아직 안 된 거고요. 찔러봤을 때 이 구멍이 살짝 오므라드는 정도가 되시면 발효가 완료가 된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에 밀가루를 묻힌 상태에서 반죽을 찔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오므라듭니다. 이렇게 오므라들면 반죽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이 끝나면 이 둥근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이제 분리를 해주시고요. 바닥에다가 냅두기 전에 밀가루를 조금 뿌려서 바닥에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놔주시고요. 이제 네모난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잘라줄 겁니다. 200g이니까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맞추기가 좀 힘드니까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잘라서 길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길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저울을 켜고요. 저울에다가 이제 200g씩 분할을 해줄 겁니다. 한번 잘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올려서 200g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80g이죠. 20g을 더 올려서 200g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할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분할을 하는 경우에 이 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할을 하지 않지만 이제 조그마한 분할, 이제 뭐 40 몇 g짜리는 이제 많은 개수가 나오니까요. 분할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닐을 덮어놔 주셔서 수분이 마르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죽 하나를 이제 둥글리기, 이제 우리가 잘랐잖아요. 이제 자른 이 단계에서 이제 중간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이 자른 단면으로 가스가 빠져나와서 이제 중간 발효가 안 되니까요. 이제 그 단면을 메꿔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 메꿔주는 이 작업을 둥글리기라고 합니다. 200g짜리는 이제 손으로 하기에는 이제 좀 무리가 있으니까요. 바닥에 내려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밀가루를 묻혀주신 다음에 바닥에 너무 밀가루가 많으면 둥글리기가 되지 않으니까요. 바닥에 너무 밀가루가 많지 않게 잘 뿌려주시고 이제 손에 이제 밀가루를 묻힌 상태에서 반죽을 밀어주시면서 반죽을 이렇게 안쪽에다가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이걸 돌려가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에가 매끈하게 그리고 동그랗게 완성이 됩니다. 위를 만져봤을 때 탄탄하게 되면 이제 둥글리기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이렇게 둥글리기가 완성이 된 거를 이 나무판 위에다가 올려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둥글리기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둥글리기 작업을 다 해주신 다음에 위에는 언제나 비닐을 덮어 주셔야 됩니다.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분할을 하다 보면 남는 반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는 반죽은 감독관한테 물어봐서 감독관이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둥글리기 작업이 끝났고 이제 중간 발효, 이제 밖에서 이렇게 비닐까지 덮어주신 상태에서 10분에서 15분만 잠깐 우리가 좀 이따가 모양을 만들기 편하게 발효를 시켜줄 겁니다. 발효를 시키면 신장성, 늘어나는 성질이 강해져서 우리가 좀 이따가 모양을 잡을 때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게트의 중간 발효가 끝이 났고요. 이제 정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갖고 오신 다음에 바닥에 어느 정도 밀가루가 있어야 바닥이랑 이제 이 반죽이랑 붙지 않으니까요. 바닥에도 밀가루를 좀 뿌려주신 다음에 위에도 밀가루를 좀 묻혀주시고 밀대에도 밀가루를 조금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원형으로 이제 반죽을 밀 건데요. 타원형으로 밀기 전에 옆에를 조금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밀어주시면 훨씬 더 타원형이 이쁘게 되니까요. 이렇게 작업을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 때는 언제나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가운데에서 위로, 가운데에서 아래로, 그리고 세게 민다는 생각보다는 많이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원형으로
이렇게 밀어주신 다음에 가운데서 위로, 가운데서 아래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밀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 타원형을 너무 길게 미시면 길이가 길어지게 되니까요. 네, 조금만 이렇게 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가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니까요. 손바닥으로 눌러서 가스를 조금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 주신 다음에 네, 빵은 이렇게 들거나 움직이게 되면 조금 수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뒤집어서 살살 한 번만 다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타원형으로 밀어주신 다음에 이 반죽을 옆으로 돌려주셔서 3분의 1씩 안으로 접어줄 겁니다. 3분의 1씩 안으로 한번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3분의 1씩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실 건데 접을 때 이 접힌 부분끼리 살짝만 거칠 수 있도록 걸치게 이렇게 냅둬주는 겁니다.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말아주시면 되겠는데요. 말아주실 때 그냥 만다는 생각보다는 탄탄하게 말아야 되기 때문에 반죽을 당긴 상태에서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죽을 당긴 상태에서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능숙해 보이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으로 당겨서 그 다음에 새손가락으로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반대손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하는 거고요. 오른손잡이 분들은 오른손으로 당겨서 말아주시고 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다 보면 중간중간마다 이제 바닥이 눌러붙게 되니까요.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밀가루를 한번 묻혀주신 다음에 계속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한 3-4번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말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아주신 다음에 두께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두께가 두꺼운 부분을 손으로 위아래로 밀어 주어서 네, 두께 맞춰주시고요. 이 바게트를 만들 때 기준이 30cm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밀대 사이즈가 30cm 정도가 됩니다. 이 밀대 길이만큼 네, 손으로 밀어줘서 길이를 조금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 막대 모양이 둥근 막대형이기 때문에 양끝을 눌러서 뾰족하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은 뾰족하지 않게 둥글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완료가 되면 마지막 부분을 이제 꼬집어 주셔서 봉합을 해 주시고요. 봉합은 언제나 일자로 봉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자로 이렇게 봉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합선이 밑으로 오게 이제 팬닝 철판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분할된 것도 이제 똑같은 작업을 해서 네,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바게트는 철판에 3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3개 정도 들어갈 때 그냥 가까이 두시지 마시고요. 최대한 철판의 이 크기를 활용해서 지그재그로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옆부분에 열 전달이 잘 돼서 옆부분까지도 잘 익으니까요. 이렇게 3개 놔주신 다음에 다음 철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정형이 끝나면 2차 발효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발효실에 넣어 줄 건데요. 1차 발효와 다르게 2차 발효는 이제 비닐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발효실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철판 3개를 이제 발효실 안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발효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차 발효가 완료가 되면 확인법이 있는데 2차 발효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부피가 1.5배 정도 커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바게트 반죽을 들어봤을 때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드시면 완료가 된 겁니다. 안에 가스가 찼기 때문에 가벼운 느낌이 우리가 정형을 할 때보다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철판을 잡고 흔들어 보면은 이 반죽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3가지를 다 해보신 다음에 2차 발효가 완료가 되었다 판단이 되시면 빼셔서 이제 커터칼을 이용해서 위에 바게트 칼집을 내줄 겁니다. 칼집을 낼 때 요구사항에 칼집을 3개 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칼집을 3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칼집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집을 낼 때는 너무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이 바게트가 완두콩처럼 옆에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칼집은 일자에서 살짝만 꺾어서 대각선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칼집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집을 낼 때는 이 칼을 세워서 내는 게 아니라 눕혀서 내주시고요. 힘을 뺀 상태에서 손목이 움직이면 다시 세워지게 되니까요. 손목이 움직인다는 생각보다는 팔꿈치가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칼집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에서 살짝만 기울여서 힘을 뺀 상태에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힘을 세게 주게 되면은 칼이 이제 이 반죽을 찝으니까요. 힘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칼집을 낼 때는 이 칼집이 끝나는 시점에서 내는 게 아니라 3분의 1 위에서 칼집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칼집 내주시고요. 세 번째도 역시 3분의 1 위에서 칼집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집이 만약에 제대로 안 났다, 시작하는 지점 칼집이 제대로 안 났다 싶으면 철판을 돌린 상태에서 다시 조금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칼집을 내주신 다음에 끝이 아니라 45도 칼을 꺾어서 안쪽도 홈을 한번 파줘야 됩니다. 양쪽을 다 내는 게 아니라 한쪽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도 역시 이제 칼집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도 이제 나머지에 있는 이 바게트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칼집을 내주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게트를 이제 넣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분무기를 이용해서 안에다 이 바게트 겉면에다가 물을 조금 뿌려주셔야 됩니다. 바게트를 구울 때는 일반적으로 굽는 방법이 아닌 스팀으로 이제 굽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전체적으로 겉면에다가 뿌려주신 다음에 오븐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게트에 칼집을 내준 다음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신 다음에 오븐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로 다 넣어주신 다음에 닫아주시고 오븐 사용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켜주시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확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 친구가 지금 깜빡깜빡 거리죠. 이 깜빡깜빡 거리는 게 저희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는 온도입니다. 저희가 바게트를 230도에 굽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230도로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다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깜빡거리지 않는 이 온도는 지금 현재 온도고요.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놨으니까 10분에서 20분 뒤에 예열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설정한 온도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아랫불도 동일하게 바게트 온도인 210도로 맞춰주신 다음에 다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타이머인데 저희가 자격증 시험에서는 타이머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전등 버튼 있습니다. 전등 버튼 눌러주시면 불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븐에 들어간 상태에서 230도에 210도로 굽다가 4분 뒤에 30도씩 줄여서 더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게트가 다 구워졌습니다. 그러면 오븐 문을 열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게트 꺼내서 바게트 색깔 보시면은 조금 다른 빵보다 좀 더 진하게 갈색깔, 제가 제빵에서 가장 좋은 색깔은 황금갈색이라고 합니다. 황금갈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란 껍질 색깔 보시면 되겠고요. 그 색깔보다 좀 더 진하게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나면 제품을 꺼내서 타공팬 식힌망에다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
네, 식힌망에다가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제품을 치킨망에다 놓은 뒤에 번호표를 여기다가 놔주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바게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 칼집을 잘 내어준다, 두 번째 색을 좀 진하게 내준다, 그 다음에 둥근 막대형으로 제어해준다, 이 세 가지 잘 지켜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와 같이 제빵의 기본인 바게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니 조금 천천히 잘 만드시다 보면 금방 잘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첫 강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